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소름돋는 질문 탑5. 여러분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다 물어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지금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지식인에 질문을 하곤 했죠. 우리나라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지식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엔 재미있는 답변을 따라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소름 돋을 만한 내용의 섬뜩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름돋는 지식인 질문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미 너무 유명한 라조육 이사이 괴담은 제외했습니다. 5위. 일본어 좀 해석해주세요. 2006년 3월 8일 허그스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유저가 일본어 해석을 부탁하는 글을 지식인에 올리게 됩니다. 해당 유저가 질문한 글은 꽤나 길게 일본어로 적혀 있었으며 이 글의 마지막엔 해석해준다면 내공을 주겠다고 쓰여 있었죠. 그리고 1일 뒤 한 유저가 글의 모든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한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끔찍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기에 자세한 방법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서술한 방법의 고통의 크기, 걸리는 시간, 보기 흉한 정도, 임팩트 등을 5단계로 나누어 점수까지 매겨놨죠. 실제로 철멍멍이 읽어보니 내용이 상당히 끔찍하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직접 해석해준 답변자는 일본어를 해석하는 내내 걱정이 되었는지 글의 맨 밑에다 한마디를 적게 됩니다. 단순히 알고 싶다 하기에 알려주었으나 내용은 참 바르지 않으니 읽고 나서 아무런 영향도 자극도 받지 않길 바래요. 이후 해당 답변글을 채택한 허그스파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최고! 일본에 희한한 책이 있다길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 걱정 마시길.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질문이 잊혀질 때쯤 2008년 1월 29일에 허그스파의 블로그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글의 제목은 아키논 헤븐스도어. 이 글은 지식인에 직접 질문을 올렸던 허그스파의 친형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부분 읽어드리면 2006년 3월 20일 미스터 블로그 천국으로 가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내 동생이 블로그를 하고 있을 줄이야. 아무튼 이놈 갔다 결국. 그리고 난 어제 그의 블로그에서 그의 글들을 볼 수 있었다. 태어나서 쭉 한 집에서 살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미스터 블로그의 속마음이 블로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 이놈 완전 천재였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질 않았다. 아무튼 고등학교 입학 때 되니까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단다. 대체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 뒤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생활 패턴이 엉망에다가 무언가 씌인 것 같아서 정신병원도 가봤다. 난 학교 다니고 고3이라 집에도 잘 안 있고 친구놈들하고 여자친구랑 놀거나 그랬지 제대로 신경 써준 기억이 거의 없다. 호적상으로만 형이란 나란 새끼. 공부 욕심이 없어서 별 역 같은 대학교를 넣어도 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재수. 엄마의 설득에 의한 기숙사 학원. 예은병, 내가 가면 안 됐다. 난 그놈 옆에 있어야 했다. 같은 형이라도 지금 돌아보면 은근히 내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망할 놈의 기숙사에 한 달 가까이 살던 어느 날 벌어진 엄청난 일. 멍하더라. 전화 받고 기숙사에서 택시 타고 나와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진짜 있더라. 미스터 블로그의 사진. 아무튼 그렇게 2006년 3월 22일 그 새끼 갔다. 친형의 이야기에 따르면 2년 전 지식인의 일본어 해석을 부탁하고 나서 2주 뒤 그의 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매우 좋았으며 대학생들과 대화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논리정연한 아이였다고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교폭력과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학교를 자퇴한 후 1년간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며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허그스파의 블로그에는 사건이 발생하는 날까지 여러 글이 올라왔는데요. 누가 날 좀 사랑해달라는 글, 과연 첫사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글 등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4위. 돼지의 어느 부위일까요? 2016년 6월 11일 네이버 지식인의 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돼지의 어느 부위일까요? 국밥 먹다가 발견하고 찍은 사진인데 내장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바로 뜨게 하고 싶은데 찍어놓은 사진밖에 없어서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보시고 어느 부위인지 알려주세요. 눈썹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같이 올라온 두 장의 사진에는 사람의 눈과 비슷한 부위가 찍혀 있었으며 마치 그 위에 속눈썹이 붙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때 인육국밥이라는 괴담이 떠돌았다고 하죠. 일부 네티즌들은 그저 돼지털을 잘 못 벗겨낸 것 같다 말하는데 과연 이 고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나요? 저는 지금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섬뜩합니다. 글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랑 타고 있었고 1층을 눌렀습니다. 잘 내려가다가 딱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1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최하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황해서 안전봉을 잡고 추락에 대비하려 했지만 자세가 안 잡아지더라고요. 추락 후에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니까 5시네요. 형 고3임에도 솔직히 좀 공포스러웠던 꿈이라 해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 유저가 답변을 달게 되죠.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은 13층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1층을 눌렀는데 13층에 올라갔다가 최하층까지 곤두박질 쳐진 꿈은 신분이 하락하고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2주가 넘게 지난 뒤 해당 질문자는 추가 질문란에 또 하나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반쪽짜리 예지몽인가 봅니다. 글을 올리고 일주일 뒤 월요일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잠시 내려갔고 그 다음 주 엘리베이터 불이 거의 다 나갔었네요. 사진을 올리고 보니 층수도 이상하네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글 한번 올려봅니다. 질문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꿈은 나중에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잠깐 꺼질 것을 예언한 예지몽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지 내부가 굉장히 어두웠으며 층수는 이 1층에서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자세히 본 어느 네티즌은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죠. (2위) 1859년생이면 무슨 띠인가요? 2015년 3월 4일 네이버 지식인에 굉장히 엉뚱한 내용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1859년생 친구가 있습니다. 띠에 맞춰 마스코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띠가 무슨 띠인지 알면 그 동물 마스코트를 사서 목에 걸어주려고 합니다. 급해요. 이 질문을 보면 2015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859년생 친구가 있다고 하며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선 150살이 넘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보통 친구를 만날 때 새벽 3시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늦게 만난다 해도 새벽 3시는 아주 애매한 시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귀신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엔 단 하나의 답변이 달렸는데요. 양띠입니다. 딱 필요한 대답만 단호하게 한 답변자는 다름 아닌 무당이었습니다. 과연 질문자가 말한 1859년생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새벽 3시에 찾아온다는 그 친구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위. 시간을 볼 때마다 44분을 봅니다. 2009년 4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 어느 여성이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보면 44분이 보였습니다. 4는 동양에서 불길한 숫자라고 인식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냐면요. 애기 아빠하고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 사람의 매일 지속되는 습관적 음주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부부관계도 거의 안 하고 각방을 쓰는 무미건조한 생활이 계속되다가 언젠가 제가 견디지 못하고 4살 된 애기를 얻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애아빠가 이혼을 안 해줘서 그렇게 별거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잠깐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간을 보면 자꾸 44분을 본다 했고 언젠가부터 저도 똑같이 44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랑도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됐는데 저만 계속 44분을 봅니다. 핸드폰을 꺼놨다가 갑자기 켜고 싶어서 켜보면 10시 44분일 때가 있고 새벽에 시간을 보면 정확히 4시 44분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벨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
같은 환청이 들려 저도 모르게 시간을 보면 또 44분이기도 하죠. 이런 생활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요즘도 44분을 보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지긋지긋한 44분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여성이 44분이라는 시간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다는 듯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 만약 여러분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계를 볼 때마다 44분이면 꽤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조종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네티즌이 답변을 달게 되죠. 44분이라는 것은 똑같은 24시간 중 하나입니다. 1분도 13분도 44분도 모두 60분이라는 1시간 안의 숫자일 뿐입니다. 괜히 44라는 숫자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서 그렇지 시간은 시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계를 볼 때마다 7분을 본다면 그저 60분 중에 한 숫자인 7분을 본 것일 뿐이지 행운을 상징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생활에 좋게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41분부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이때쯤이면 44분이겠구나 하면 끓이는 걸 멈추시고 드시면 되고 지금이 4분인데 40분 뒤에 드라마가 시작하면 이때쯤이면 44분이겠구나 하며 TV를 켜신다든지 힘내시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작성자가 44분만 보게 되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하라는 답변자의 충고. 해당 여성은 답변이 고마웠는지 채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답변의 댓글로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 채택률도 정확히 44.4%네요. 정말로 이상하지 않아요? 소름 돋는 네이버 지식인 탑6.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네이버 지식인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했던 것을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적이 있을 텐데요. 2002년부터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이 달린 질문은 약 5억 4천만 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달린 만큼 많은 사람들을 웃긴 레전드 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많은 네티즌들을 소름 돋게 했던 기괴하고 꺼림칙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 지식인에 올라온 소름 돋는 질문 탑6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과자 입시. 비교적 최근인 2021년 네이버 지식인의 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전과가 입시에 결과를 미칠 수 있나요? 이 질문 작성자는 답변한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는데요. 그가 했던 성폭행을 후회하며 질문을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이 마구 욕을 하자 글쓴이도 화가 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논리로 여러 사람들을 피꺼소타게 만들죠. 어디 한번 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대 입시 준비하고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완전 중딩? 고딩? 어렸을 때 저지른 거긴 합니다. 정시 준비할 거고요. 요새 애기들 보면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요.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전과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 당연히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극대노합니다. 역겹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 어떤 교사든 꿈도 꾸지 마시길. 초등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은 뭐 아무나 취업하고 아무나 만드는 줄 알아본데 그딴 머리 빈 생각 접으시길. 전공자는 광광 울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질타를 받은 작성자는 곧바로 반격을 합니다. 엄청 뭐라 하네. 저도 반성 중입니다. 그리고 뭐 교사 안 되면 어린이집 취업하거나 제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참, 그리고 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실 자격 없으세요. 나도 걔가 신고한 덕에 아주 그냥 콩밥 먹고 제 인생도 망가진 거면 동급이죠. 참, 그리고 좀 애들이 이쁘거나 귀엽다는 제 주관적인 눈도 뭐라 하시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엔 걔도 저를 좋아했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저한테 뒤집어 씌인 것 같고요. 제 잘못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지 말라 해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녀사냥 그만하십시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질문 작성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식함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죠. 걔가 꼬리친 거도 있어. 치마 입고 나한테 멋있다고 하거나 그런 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율무차. 2013년 10월 20일 네이버의 어떤 유저가 비공개로 한 질문을 작성합니다. 제목은 임신했을 때. 글의 내용은 이러했죠. 임신했을 때 율무차를 마시는 게 낙태에 도움이 되나요?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부터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질문이 올라오고 나서 겨우 2분 뒤 빠르게 답변이 달립니다. 여성이 율무차를 다량으로 장기간 섭취 시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율무차는 더더욱 좋지 않은데요. 율무차는 안팎으로 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연히 산모의 몸 안에 다른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산의 위험이 큽니다. 율무차를 먹으면 유산이 될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답변자. 이 질문이 소름 돋는 이유는 율무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부터 마시는 게 좋을지 질문한 것으로 보아 고의로 낙태를 위해 율무차의 섭취 시기를 추천받으려는 모습이 보이죠. 낙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이후 질문자의 소식은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과연 새 생명은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세 번째, 전 여친이 남긴 암호. 때는 2012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유저가 한 질문을 올립니다. 글의 제목은 이 암호 해독 종료, 전 여친이 남긴 암호. 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 여친이 저하고 새 여친의 싸이 방명록에 쓴 암호인데 뭔 뜻일지 해독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쓰여진 긴 초성. 철먹몽도 처음 봤을 땐 이 긴 초성을 어떻게 풀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밑에 달린 답변을 보며 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새끼야 잘 살고 있냐? 네 애 지우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니든 네 여친이든 이 암호 꼭 풀어서 평생 나 기억하면서 살아라. 우리 아기 너 때문에 죽었어. 네 번째, 롯데월드 사고 예언. 이번 질문은 날짜를 신경 써서 보셔야 합니다. 2004년 2월 7일 롯데월드 사고 말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뭘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는 운행 안 하나요? 자세히 좀. 저 월요일날 갈라 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이 질문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쓴이가 글을 올린 2004년에는 롯데월드에서 이렇다 할 사고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네티즌은 이런 답변을 남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9월 7일이요? 해성특급 이후로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성특급 사고는 질문이 올라오기 반년 전 2003년 8월 4일에 발생한 사고로 해성특급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김군이 고장난 놀이기구를 견인하던 중 레일 사이에 끼어버려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사고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자는 별일 없었다며 글을 마무리했죠. 이 질문에 답변을 단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같이 해성특급 알바생 사고 이야기만 했죠. 그러다 하루 뒤 글쓴이는 답답했는지 또 한 번 지식인의 글을 올립니다. 아래 롯데월드 사고에 대한 질문 추가요. 제가 직접 새벽에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저희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2월 7일 새벽 뉴스예요.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는 데였나 어디서 추락했대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이 있고 그렇다길래 아틀란티스 사진 보여주니까 맞다네요. 아빠한테도 5번 정도 계속 물어보니까 맞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고 막 그러고. 근데 승객이 안전바를 안 내렸으면 알바생들이 확인 안 했을 리도 없고 그거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한동안 운행 안 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갈 건데.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인터넷 뉴스도 뒤져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롯데월드 홈페이지에서도 아틀란티스가 부실공사니 어쩌니 이런 글밖에 없더라고요. 답답해요. 아틀란티스 운행 안 해도 그날 날씨도 좋아서 가긴 가겠지만 어떤 분이 남긴 글 봤는데 어제 운행을 안 했대요. 아틀란티스가. 어제 낮 기온 영상이었는데 점검하는 날이었나? 그럼 사람 죽어서 그런 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전하다며요. 안전하다면서 그것 때문에 운행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아래 남긴 거에는 다 알바생 죽은 얘기만 하세요. 질문자는 분명히 아버지와 동생이 뉴스에서 손님이 아틀란티스를 타다가 추락한 사건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관련된 기사나 뉴스는 없는 상황. 당연히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기에 한 네티즌은 이런 답변을 하게 되죠. 아틀란티스는 지금 동절기라서 운유를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롯데월드 소식에 안전바를 안 내리고 타서 추락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실제로 2월 7일에 롯데월드에서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질문자는 네이버를 탈퇴해 사라졌으며 이 글 또한 잊혀지게 되죠.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06년 3월 6일 이 질문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고속열차 놀이기구를 타던 20대 남자가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서 롤러코스터 종류인 아틀란티스 놀이기구를 타던 28살 성모 씨가 12m 아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성 씨는 땅에 떨어졌다가 속천호수로 빠졌는데 25분 뒤 호수에서 건졌을 당시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롤러코스터가 시속 70km 속도로 21m 높이의 레일에서 커브를 돌면서 내려오던 중 성 씨가 놀이기구에서 튕겨져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타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갑자기 탑승하신 분께서 앞에 있는 분이 네. 벨트가 풀려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성 씨는 정원이 8명인 아틀란티스의 오른쪽 맨 앞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성 씨가 추락한 뒤 성 씨가 앉았던 자리에 있던 안전띠와 무릎을 고정시키는 레버가 풀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이 올라오고 나서 약 2년 뒤 실제로 글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아틀란티스가 커브하는 지점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2006년 3월 6일 이 날짜를 음력으로 전환하면 2월 7일로 2년 전 글쓴이가 지식인에 올렸던 자신의 가족이 뉴스로 사고를 전해 들었던 날짜와 똑같았던 것이죠. 즉 2년 뒤 실제로 일어날 사고를 어떤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 뒤 돌연히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네이버 측에서 말하길 지식인의 게시일자는 조작할 수 없으며 글을 수정하면 수정했다는 기록이 남는데 해당 질문은 수정된 적이 없다고 하죠. 또한 질문 작성자는 이미 예전에 네이버를 탈퇴했기 때문에 글쓴이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5번째, 시신. 2003년 네이버 지식인의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옵니다. 시체가 썩어서 딱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달 걸리나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조건은 뒤뜰입니다. 흙이 축축한 상태죠. 시체가 썩어서 딱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달 걸리나요? 사실 이 질문 자체만 보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은데요.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어서 뒤뜰에 묻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가던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며 이 글은 순식간에 섬뜩해집니다. 너 살인하고 뒤뜰에 묻었구나. 6번째, 초롱이가 터졌어요. 2009년 1월 12일 철먹몽의 생일에 골 때리는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안녕하세요. 제 햄스터 초롱이가 터졌어요. 글의 내용은 참 기가 막히죠. 안녕하세요. 제 햄스터 초롱이가 터졌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그려오라 해서 초롱이를 그리려 했는데 자꾸 움직여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그렸는데 다 그리니까 안 움직여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인가? 눌렀는데 전자레인지에서 터져버렸어요. 어떡해요? 제 초롱이 터진 거예요? 글을 올린 작성자는 어린 꼬마아이로 보이는데요. 이름도 귀여운 초롱이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 불쌍할 뿐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답변이 달렸지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금술사가 나타나 답변을 달았습니다. 분해는 조립의 역순입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네이버 지식인 사건사고 탑5 5위 성폭행 신고. 2009년 1월 28일 저녁 8시 40분 한 의문의 네티즌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 글의 제목은 성폭행 신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요,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덮치는 거예요. 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갑자기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더니 그 상태로 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미치겠는데 경찰에는 증거가 없고 범인의 인상착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신고해도 그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님 힘든가요? 내공 걸어요. 자신이 길거리를 걷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한 네티즌. 물론 당한 사람이 남성일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쓴이가 여자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한 여성이 길을 걷다 몹쓸 짓을 당했지만 범인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잡기 힘들 것 같다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고작 2시간 뒤 이 글을 썼던 유저가 또 다른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엔 성폭행 범죄자라는 제목이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성폭행 범죄자들은 잘 잡히는 편인가요? 여성분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곧바로 신고를 하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면 범인 찾기 힘든가요? 내공 걸어요.
분명 2시간 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사람이 이번엔 성범죄자가 잘 잡히는 편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글쓴이의 단어 선택을 보면 여자가 아닌 남자임을 알 수 있었죠. 여성분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곧바로 신고를 하나요? 이 부분에서 여성분들이라 지칭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말투로 내공 걸어요. 라고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 2개의 질문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네티즌들은 이런 추측을 하기 시작하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은 남자인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여자인 척을 하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인 척 연기를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 글쓴이는 하루 뒤 의미심장한 질문을 올립니다. 이번 글의 제목은 수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수건 같은 걸로 입에나 코에 대면 곧바로 잠이 드는 마취약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파는지와 가격을 적어주세요. 아, 참고로 흡입하는 마취약입니다. 순식간에 마취되는 그런 거, 수면제 같은 것도 알려주세요. 들이마시는. 아무리 봐도 이번 질문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즉시 기절시키는 강력한 마취약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질문자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나쁜 목적을 위해 수면제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성폭행 피해자인 척을 하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모르는데 잡을 수 있냐고 물어봤으며 그 다음엔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곧바로 신고하는지 성범죄자는 잘 잡히는 편인지 물어봤고 마지막으론 강력한 수면제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은 성폭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붙잡힐 확률이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 위해 여자인 척하며 지식인의 질문을 올린 것으로 추측합니다. 4위, 1859년생. 이번 질문은 저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1859년생이면 무슨 띠인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1859년생 친구가 있습니다. 띠에 맞춰 마스코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띠가 무슨 띠인지 알면 그 동물 마스코트를 사서 목에 걸어주려고 합니다. 급해요. 글이 올라온 건 2015년인데 1859년생 친구가 새벽 3시에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친구는 156살이라는 소린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2살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인 것을 보면 이 질문은 말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답변을 단 사람은 지혜동자라는 무당으로 양띠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는데요. 가뜩이나 귀신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필이면 대답한 사람이 무당이라 섬뜩한 느낌이었죠. 나중엔 이 질문이 워낙 유명해지자 성지순례를 다녀가거나 1859년생 친구가 누군지 묻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친구에 대해 댓글을 달았죠. 질문자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오래전부터 새벽 3시에 찾아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절친이 되었네요. 피에르 자네라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였었다고 하는데 둘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날이 밝아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88세까지 장수했었다고 자랑하네요. 지난 5월 30일이 생일이었는데 워낙 한국의 12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피에르 자네를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피에르 자네는 프랑스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이다. 1859년 5월 30일생. 3위,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여러분은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3번째로 구속까지 되었는데요. 이 일이 발생하기 무려 4년 전 2013년 3월 19일엔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있는 꿈. 내용은 이러했죠.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꿈을 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백발이 돼서 계셨고요. 개꿈인가요? 유유. 이 질문은 2013년 2월 25일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겨우 22일밖에 안 지났는데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2017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이 질문은 4년 뒤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예측한 소름돋는 지식인 글로 유명해졌습니다. 2위, FBI.
때는 2012년 5월 FBI에게 경고를 당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지식인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아이인데 어쩌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 FBI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요. 저가 5학년인데요. 어제 친구가 야동을 줘가지고 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검은 화면에 빨간 문구로 FBI 와르닝이 뜨는 거예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FBI는 미국 경찰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저 잡혀가는 건가요? 저는 정말 앞부분밖에 안 봤어요. 아직 5학년인데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앞부분만 봤어요. 이제 정말 야동 같은 거 안 볼게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 장면. 이 경고문을 본 적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냥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는 아직도 댓글이 달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2달 전에 이제 23살이겠네 크크 잘 지내시나요? 라며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죠. 또한 이 질문을 본 많은 사람들은 질문 작성자가 너무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위 그라목손. 여러분은 그라목손을 아시나요? 그라목손의 성분은 파라콰트로 주로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잡초가 2-3시간 만에 말라 죽어버려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애용했는데요. 하지만 그라목손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만약 실수로 사람이 그라목손을 섭취하게 되면 폐 속으로 침투하여 산소와 결합해 폐를 석화시켜버리죠. 그런데 이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섭취한 양에 따라 느리면 일주일, 빠르면 하루 만에도 사망합니다. 실제로 그라목손을 먹고 병원에 실려간 응급 환자의 경우 의사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할 정도라고 하죠. 또한 그라목손을 먹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는 그라목손을 먹었다는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중 유명한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보죠. 엊그제 4월 30일날 옆집 할머니 농사 도와드리다가요. 그라목손통을 비우고 다른 걸 담으려고 그릇에 잠깐 두었는데 식혜 따라놓은 그릇인 줄 알고 그라목손 잠깐 덜어두었던 그릇을 들고 한 모금 쿨컥 마셔버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번 토하고 입 헹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상하게 입안이 엄청나게 헐어있더군요. 일어나 보았더니 속도 많이 답답하고 심호흡도 평소랑은 좀 다르게 벅찬 느낌이고요. 그래서 혹시 하고 인터넷에 그라목손 쳐보았더니 증상 무섭더군요. 초기 증상이 저랑 매우 비슷해서 정말 지금 답답한 심정이에요. 지금 솔직히 정말 무섭습니다. 병원 가기가 정말 무서워요. 살 가망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까봐 정말 무서워요. 어떡하죠? 이제 고3 꿈을 펼칠 나이에 이렇게 죽는 건가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살 가망 없다고 말하면 정말 살 가망 없는 건가요?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요. 저희 할머니가 과수원을 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일 좀 도와드리러 갔는데 제초 작업하다가 막걸리 옆에 있던 그라목손 마셨네요. 아주 조금 마시다가 바로 뱉고 이따 깠는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올해 15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삼촌네 집에서 네모난 막걸리병 같은 게 있길래 신기해서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뭐 무슨 주스다 약이다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안 붙어있고 해서 진짜 막걸리병인가 하고 뚜껑 열어서 냄새 맡아봤는데 알싸하고 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초록색의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궁금해서 병뚜껑 닫고 마구 흔든 후에 그 병뚜껑에 많이 묻어나온 걸 핥아 먹어봤는데 그 뒤로 토하고 기침하면서 꺽꺽거리고 지금은 좀 괜찮아진 상태예요. 근데 삼촌이랑 같이 있던 아빠한테 이거 무슨 병이야 하니까 막 아빠가 병 뺏으면서 이거 위험한 거라고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네이버에 그라목손이라고 쳐봤는데 악마의 농약 죽을 확률 이런 거 뜨고 제가 어제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토하고 잠 오지도 않고 혀도 지금 침이 안 생겨서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고 머리 아프고 지금도 배가 아프고 땀이 납니다. 저 죽어요? 아니면 그냥 장염 같은 건가요? 진짜 병뚜껑에 묻어나온 거 조금 먹고 안 죽죠?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그라목손을 마셨다는 안타까운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채택된 답변이 없다는 것이죠. 그라목손을 먹은 질문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답변을 보지 못해 채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나오는 농약은 여러 실험을 통해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를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판매되던 고위험 농약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뭔지 모를 음료수를 봤을 땐 확실히 정체를 알기 전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